반갑습니다. 마이너스 통장용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요번 거는 저희 그 경매 특강에서 수업을 했던 자료입니다. 보시면 이제 신림동에 있는 토지예요. 신림동에 있는 토지고 더 우수한 케이스는 41%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41% 낙찰을 받았는데 이 토지를 지도를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에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물이 뒤에 이제 있는 건가 했는데, 로드뷰로 보면, 로드뷰가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. 차량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. 차량이 가려져 있는데, 이 앞쪽 토지예요. 이 뒤쪽, 이 뒤쪽에 있는 토지입니다. 여기 가려져 있는 토지인데. 자, 그래서, 실질적으로 요 그 물건 사진을 보면, 이렇게,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.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라서, 현재, 뭐, 특별한 이용은 안 하고 있는 토지죠. 그냥 나지 상태로. 요런 토지를 볼 때마다 전 좀 그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나중에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을 많이 매길 텐데, 여기다가, 주차장이든 아니면은 이제 좀 면적이 작으니까 40평 정도 되니까 40평에도 해당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.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조금 좀 건축을 해놓는 게 이제 좋지 않았을까. 그렇게 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분은 지금 43%의 낙찰을 받았습니다.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경매가는 24년 5월이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6개월, 거의 6개월, 7개월, 8개월 이렇게 지난 시기에 이제 낙찰을 받으신 거죠. 그래서 24년 5월 달에 25억이었는데, 요때, 지금 결국 다 끝난 게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. 이제 요 낙찰 받고 나서 아마도 그, 그 경락자금 대출을 반액 정도, 5억 정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토지는 내 돈 현금 6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토지입니다. 자, 그럼 분석한다고 하면은, 자, 현금 6억, 10억, 뭐 11억 정도라고 낙찰가 11억 정도라고 보고요. 뭐 기타 비용 뭐 추가했어요. 자, 내 돈 현금 6억이 들어갔습니다. 6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출 경락자금 대출로 뭐 5억 정도 5억 정도 받았습니다. 자, 받고 나서 자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. 재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낙찰가가 15억이었지만은 감정가가 25억 정도 됐어요. 25억 정도 됐고 시기도 한 1년 전쯤 약 1년 전쯤이 됐습니다. 재감정 6개월 정도까지 지나고 났으면 여기가 거의 아까 3월이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또 지나간 상황인 거예요. 그러면은 요때 25억 경매 가격이 향후에 제가 볼 땐 거의 한 이제 담보가도 한 24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.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22억 정도까지는 담보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6개월 후에. 그래서 담보가 22억에 우리 뭐 0.5, 0.6 하니까 뭐 충분하게 0.6으로 가보죠. 0.5로 가시죠. 0.5로 가면은 11억이 이제 대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대출이 나오면 내 돈 현금 6억은 벌써 이제 찾아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11억 대출 받은 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뭐 20억에 팔으셔도 되고 뭐 담보가가 22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담보가보다 좀 싸게 판다라고 하면은 뭐 18억 정도에 파셔도 되고 그러면은 뭐 더 극단적으로 하겠다. 나는 결국은 내 거 원금 6억 회수하고 그다음에 5억 정도만 더 벌었으니까 뭐 10억에 팔겠다. 그쵸? 채권, 담보 대출만 인수해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나머지 채권 인수를 통해서 그냥 요 부동산 그냥 그대로 가져가. 그러면은, 매각 차익이 5억이 되는 겁니다. 5억이. 그쵸? 5억 정도 매각 차익이고,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매각 차익이 나왔으면, 그냥 이제 결론 5억 매각 차익. 5억 매각 차익. 매각 차익을 줄이기 위한 거는 사업용 토지로의 활용입니다. 사업용 토지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인으로의 인수죠. 법인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. 이거는 이제 끝난 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입찰 들어갈 때 법인으로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. 개인인 경우 만약 이 토지가
진짜 1년 만에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했다라고 하면 세금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가죠. 세금이. 자, 근데 법인은 법인세로 나갑니다. 법인세로. 그 다음에 법인으로 들어갈 때 장점은요. 우리가 나가는 이자 비용도 있잖아요. 이자 비용, 시설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법인 자체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법인은 양도세를 하고 나서 어쨌든 법인 1년 동안의 세금에서 세금이 나가니까. 그래서 향후에 개인으로 하면은 이자 비용을 인정받기가 좀 불가능한 아닌 건데 이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제한이. 근데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해서 금융에서 이자를 냈다. 그러면은 법인에서 이자 비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냥 있는 토지에다가 아주 적게라도 샌드위치 판넬 쪽 같은 경우로 근생을 하나 짓는 게 합리적이죠. 그러면은 요 시설금이랑 그다음에 시설금에 나가는 것도 비용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중과를 좀 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 토지가 아니면은요, 합산과세로 넘어가요. 합산과세로. 합산과세로 넘어가면요, 재산세뿐만 아니라 이제 종부세 폭탄도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매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빨리 사업용 토지로의 활용을 계획하셔갖고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운영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각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